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소속 이세롬입니다. 네, 제가 발표할 페이퍼는 추천 시스템 관련 연구에서의 머신러닝 알고리즘 사용 연구들에 대한 리뷰 페이퍼입니다. 리뷰 페이퍼는 그간의 이제 다수의 연구들을 말 그대로 리뷰하는 페이퍼이기 때문에 이제 뭐 가설을 세운다거나 모델링을 하여 성능을 높이는 등의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되는 페이퍼와는 성격이 좀 다르지만 추천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먼저 다들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나 추천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새로운 항목이나 서비스를 찾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구매를 할 때 당신이 관심 있을 항목 내지는 이 항목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항목에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뜨곤 합니다. 책, 음악, 의류 등 이제 모든 항목을 구매할 때 다 뜨죠. 그래서 이와 같은 추천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구매 내지는 선택을 할 때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사용자에게는 좀 더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오늘날에는 구글, 트위터, 넷플릭스 등 다양한 정보 기반 회사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RS 분야가 발전함에 따라 이런 추천 시스템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였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의 등장과 함께 이제 1950년대 후반부터 연구되어 온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보다 추천 시스템을 더 좋은 성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한 명확한 분류 체계가 주어지지 않아 있고 연구자의 입장에선 어떤 추천 시스템을 만들 때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선택을 하는 것은 어려운 숙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페이퍼를 통해 저자는 RS에 사용된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과연 무엇이 있었는지 식별을 하고 연구의 추세를 알아보려 합니다. 추천 시스템은 1992년 테피스트리라는 최초 RS를 시작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테피스트리의 저자는 추천 활동을 언급하기 위해 콜라보레이터 필터링, 우리말로 협업 필터링이라고 하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요. 이 용어는 여전히 추천 시스템을 분류하기 위해 사용되곤 합니다. 네, 추천 시스템은 추천을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크게 세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먼저 익히 들어보셨을 협업 필터링은 추천 정보를 처리할 때 사용자의 데이터를 고려합니다. 어, 반대로 콘텐츠 베이스드 필터링은 사용자가 어세스하는 항목 데이터의 속성을 기반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스포티파이 같은 온라인 음악 스토어에서 사용자의 프로필을 어세스한다면 사용자의 연령이나 국가, 이제 도시, 사용자의 구매 노래 이력 등에 대한 유저 데이터가 존재하겠죠. 이런 정보를 토대로 동일한 속성을 공유한 사용자를 식별하고 이런 속성이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비슷한 선택을 한다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추천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영화를 고르는 사용자 입장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용자가 특정 배우나 특정 감독 아니면 특정 장르나 주제를 선호하는 정보를 이제 추천 시스템이 액세스를 한다면 그 특정 항목과 비슷한 항목을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다른 공포 영화를 추천을 할 수 있는 것처럼요. 이는 콘텐츠 베이스드 추천 방식이 아이템 항목의 속성을 기반으로 아이템이 가진 속성의 유사도가 높은 다른 항목을 추천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방식을 하이브리드 필터링이라고 합니다. 네, 머신러닝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간단히 약수를 하자면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태스크 작업을 수행하면서 이제 뭔가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수행 능력이 향상을 하고 그것을 측정하는 측도가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제 머신러닝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간 학습을 시뮬레이션을 하고 컴퓨터가 리얼 월드에서 지식을 습득해 나가면서 그 지식을 기반으로 작업의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지도, 비지도, 반지도, 강화학습으로 분류하며 최근 처리 프로세서의 속도와 컴퓨터 메모리의 비약적인 증가로 큰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알고리즘이 개발되었습니다.
추천 시스템을 개발할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사용 가능한 추천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RS가 무엇에 목적을 둘 것인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능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알고리즘의 변형과 조합은 간혹 연구자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연구자의 선택을 지원하고자 본 페이퍼는 그간의 연구들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리서치 퀘스천을 검토합니다. 이 질문들은 이제 그간 추천 시스템 연구에서 사용된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이에 대한 연구 동향을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둡니다. 연구 데이터 수집은 논문이기 때문에 스코프스, 웹 오브 사이언스, IEEE 등에서 수집이 되었으며 그간의 추천 시스템 관련 연구를 검토한다는 목적에 맞게 가능한 많은 출판물을 수집하고자 하였고 검토의 타당성을 강화하고자 제외 기준 셋을 설정하였습니다. 연구는 피어 리뷰드 아티클이거나 컨퍼런스, 저널 출처의 출판물이어야 하며 리뷰 중인 항목, 도서, 레터나 메모, 학위 청구 논문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저자는 영문과 불어로 된 연구들 중에 사용 알고리즘 및 성능 매트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잘 이루어진 연구들만 고려하여 총 13가지의 제외 기준 셋에 따라 121개의 페이퍼와 그 페이퍼에서 사용된 205가지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하여 수집하였습니다. 각 추천 시스템 필터링은 선행 연구의 기준에 따라 세부 분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컨텐츠 베이스드는 클래시파이어 베이스드와 네이버 베이스드로, 콜라보레이터브 필터링은 네이버후드 베이스드와 이제 모델 베이스드 두 가지로 나누어 고려되었으며 각 알고리즘에 관련한 연구의 수는 테이블 4-1과 같습니다. 전체 연구에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가 이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가장 그 수가 많았고 타임라인으로 추세를 보았을 때 2012년에 네이버후드 베이스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연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당시에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온라인 네트워크 플랫폼에 이제 시간적, 공간적 응용 프로그램을 갖춘 웹 서비스에서 협업 필터링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인기에서 기인하였다고 추측합니다. 비교적 하이브리드 필터링은 이제 두 메소드를 모두 고려하여 두 방안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의 수가 저조한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알고리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지도학습 알고리즘에 사용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 뒤에는 이제 비지도 학습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하면 사실 지도학습 알고리즘 수가 많은 것인 것도 있고 성능 측면에서도 좀 더 측정이 명료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이에 기인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자는 연구의 수만을 고려하면 추천 시스템에서 이제 반지도 학습이나 강화 학습이 고려될 여지가 있다고 주목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추천 시스템 개발에서 가장 많이 연구가 되는 협업 필터링의 출현으로 이제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었으며 이제 비교적 뉴럴 네트워크나 K-민즈 같은 알고리즘은 인기에 비해 좀 연구의 수가 적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저자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더 많이 고려할수록 성능을 향상시킨다라는 점에서 기인하여 추천 시스템 또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추천 성능이 좋아짐을 생각하였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 또한 좋아졌기 때문에 하둡이나 맵리듀스 프로그래밍 모델과 같은 분산 기술 또는 이제 성능 최적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을 사용한 연구들이 기존에 있었는가도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극명하게 이 같은 빅데이터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RS 프로그래밍 개발 연구에 대한 기대를 표하였습니다. 어떤 도메인에서 추천 시스템의 연구가 진행되는지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소셜 도메인이 데이터가 풍부하고 쉽게 액세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그 연구가 많았고 관광 내지는 코딩 영역에서 그 수가 적었음을 확인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영화 도메인이나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하는 소셜 네트워크 분야가 협업 필터링을 적용하기 용이한 분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퍼포먼스 측정 지표를 무엇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면서 어떤 매트릭이 인기가 좋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제기하였습니다. 프레시전이나 니콜 및 F스코어가 자주 사용되었으며 어큐러시 또한 직관적인 알고리즘 평가 지표로 그 인기가 높았습니다. RMS이나 MA 매트릭을 사용하여 예측 오류 측면을 제한하는 연구도 다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RMS이나 MA 매트릭을 제시한 연구들은 그닥 성능이 좋지 않은 편이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느냐에 따라서 적정 평가 매트릭은 제너럴하게 사용되는 게 이미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매트릭의 인기도를 측정하는 것이 크게 유의미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과 추후 연구에 대한 논의입니다. 현재 이커머스나 소셜 네트워크 등의 영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추천 시스템의 연구들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채택하여 발전해 왔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그 수가 많고 다양하여 추천 시스템에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본 페이퍼는 그간의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였습니다. 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알고리즘 모두 추천 시스템 연구에서 잘 사용되어 왔고 특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과 앙상블 기법, 서포트 벡터 머신 기법 등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가장 잘 사용되는 매트릭 또한 확인하였으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제 빅데이터 처리 기술이 함께 고려된 연구 또한 검토되었고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함께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는 이런 점이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미래에는 추천 시스템 개발에 있어 클러스터링, 앙상블 기법, 서포트 벡터 머신 알고리즘 관련 연구가 더 많이 개발되고 사용될 것이라고 추측함과 동시에 추천 시스템의 연구들은 대부분 모델링과 같은 초기 단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고려한 후기 단계의 연구가 부족함을 시사하였으며 추후에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이제 저자는 밝혔습니다. 이로써 본 페이퍼에 대한 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